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저는 순천대학교 강사 나선혜입니다. 앞으로 모두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글쓰기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글쓰기를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지, 글쓰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먼저 글쓰기 교육의 의의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다양한 글쓰기 관련 교과목들을 통해서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글쓰기를 중요시하는지, 우리가 왜 글쓰기를 배워야 하는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글쓰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국어교육에서는 말하기와 글쓰기보다는 주로 듣기와 그리고 읽기에 치중해 왔는데요. 이런 교육은 필연적으로 말하기와 쓰기에 서투른 학생들을 양산해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10년 이상 정규 교육을 받고도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거나 또 글로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따라서 말하기와 글쓰기, 그 중에서도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이 대학기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쓰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1980년대 이후의 사회적인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의 표현 욕구가 증가하고 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이 글쓰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또 이들의 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급속한 경제 성장에 뒤따른 어떤 사회적인 여유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표현 욕구의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을 비롯해서 다양한 IT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조성된 다매체 환경, 이런 것들에 힘입어 이런 표현 욕구는 아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비롯해서 사이버 공간의 홈페이지, 또 개인 블로그, SNS 등에 실린 이런 수많은 글들이 그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의 글쓰기는 소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어 왔는데 이제는 자기 표현의 욕구와 또 그런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매체 환경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침묵을 강요당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중심의 문화에서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 또한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동적인 독자로서만 존재했던 보통 사람들이 글쓰기의 주체로서 등장했고 또 이에 따라 사회 정치적인 관심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사, 또 취미 등에 이르기까지 과거에는 글쓰기의 소재나 대상이 되기 힘들었던 모든 것이 글쓰기의 소재로 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글이 다시 인쇄 매체를 통해서 재생산이 되고 또 그것을 쓴 사람은 새롭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떠오르는데요. 과거에는 전문적인 글쟁이로 공인받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절차나 관문을 거쳐야 했다면
이제는 이런 사회적 관행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쓰기가 가지는 의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소통 행위로서의 글쓰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글쓰기는 사회적 소통 행위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함께 생각해 보죠.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로 또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현대는 한마디로 소란한 시대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란하다.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마 혼란 또는 무질서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소란스러움은 민주주의 사회가 지닌 어떤 활기 또는 활력, 그리고 역동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의 큰 목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압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는 그 목소리에 담긴 내용의 타당성, 그리고 호소력, 또 진실성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엉뚱하거나 선정적인 표현, 또 욕설, 타인에 대한 비방과 같은 글들은 사실 쉽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관심을 끌 수 있는 시간은 절대 길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게 보이던 것들도 한두 번 보면 금세 낯익은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어떤 자극적인, 이상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면에 간직된 진실, 또 삶과 사회에 대한 어떤 진지하고 깊은 통찰력 또는 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의 옥석은 가려지게 마련입니다. 자, 앞에서 저마다 자기 목소리로 자기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결국 한국 사회가 점차 탈중심화되어 가고 있다. 또는 다원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어떤 누구도 전체를 아우를 만한 거대한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저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저마다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공허한 혼자만의 독백에 그친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말하기는 말 건네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을 향해서 던진 말은 때론 아무에게도 가닿지 못하고 사장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누군가의 대답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말 건네기와 또 그 말에 대답하기를 통해서 이 다원화된 사회의 개인들은 고립과 또 소외에서 벗어나서 대화적인 관계로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글쓰기는 이 말 건네기와 대답하기의 한 형식, 특히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의사소통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자기 내면에 있던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기나 편지처럼 사사로운 글쓰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글쓰기는 어떤가요? 누군가에게 읽힐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응답을 기다리는 말 건네기의 성격을 지닙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들과 댓글을 보면 아주 사소한 발언과 행동까지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또 응답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 내가 SNS에 올린 취미 활동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동호인 모임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쓰기는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공공의 장으로 불러내고 또 함께 엮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런 대화적인 관계를 통해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렀던 의견이나 또 취미, 관심사들이 점차 공적인 성격을 띈 것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 자리에서 오고 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객관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맺어진 대화적인 관계로 우리는 건강한 사회적인 연대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글쓰기가 사회적인 소통 행위라고 말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론장에서의 대화와 토론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어떤가요? 지속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때 그 타인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배려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바로 스스로의 지성을 가다듬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다른 이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표현하는 능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타당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기르고 또 이것을 글 속에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이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글쓰기가 가지는 두 번째 의의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의는 바로 주체성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글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도 글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어쩌다 글을 써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우물쭈물하거나 또 아예 이것을 회피한 경험 또는 글쓰기는 나와 아주 무관한 일이다 라고 단정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행동이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게 실제로 그동안 글쓰기는 작가나 기자 혹은 학자들처럼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글을 쓸 일이 많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글쓰기가 보통 사람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일기와 같은 굉장히 사적이고 간단한 글쓰기부터 친교나 사업 등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메일, 이메일 혹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쓰는 자기소개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표명하는 신문의 독자 투고에 이르기까지 글쓰기는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대부분이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공연히 나서서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패배주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우스갯소리가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그런 패배주의와 수동성에 물들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경향은 신문이나 TV 같은 데 등장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과시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좀 더 강화됩니다. 매스컴은 정치가나 경제인, 문화인, 공무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환상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환상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은 물론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까지도 무관심해지도록 만듭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쁜 생활에 쫓기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문가들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기대가 무관심을 조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할 기회가 주어져도 우물우물 말을 못하거나 기껏해야 신문이나 TV에서 보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되풀이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자기의 사고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알게 모르게 강요되는 문화적인 소외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또 수동화되며 그 결과 침묵하는 대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침묵하는 대중들이 느끼는 어떤 무력감이나 패배감을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중문화입니다. 흥미와 쾌락, 자극, 이런 대다수의 대중문화들이 지니고 있는 강한 매력들은 무력증과 패배감에 빠져있는 대중들을 사로잡아 버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잊고 대중문화가 제공하는 어떤 쾌락 속에 몸을 맡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중문화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환호하는 동안 삶의 현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침묵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들의 권리가 유보되고 의무만을 강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침묵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은 어떤가요? 기대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민주사회의 시민다운 그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침묵을 깨뜨리고 또 자기 목소리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들에게만 맡겼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삶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야말로 침묵을 깨뜨리고 우리 자신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이때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가 이 주체성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글쓰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 그런 글쓰기입니다. 자,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쓰기를 통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고 또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쓰기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을까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글쓰기는 내용이 없는 어떤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글쓰기에 필요한 사고의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는지 생각해 보죠. 글쓰기에 필요한 사고의 능력은 1차적으로는 풍부한 지식과 정보 습득에 의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에 대한 반성과 그것의 재구성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이것은 글쓰기 교육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일과 함께 근본적으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성하는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미 알려진 것, 이미 누군가가 말한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묻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까지 이런 반성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데에서 생각하는 능력, 사유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글을 읽고 쓸 때 스스로에게 과연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역으로, 즉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아가 글쓰기는 이런 식으로 얻어진 생각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다시 말해서 타자와의 대화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검증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는, 즉 타자와 공유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명료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규범 틀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표현을 한다면 원만한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제가 개성이나 독창성을 부인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개성이나 독창성 역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매개해주는 보편적인 규범 안에서 이루어져야 전달이 가능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 교육은 보편적인 문화적 규범과 개성 혹은 독창성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자면 글쓰기가 윤리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과정이고,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정직성과 함께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에서 접하셨다시피 글쓰기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을 일삼는 일부 네티즌들의 글쓰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에 이유 없이 돌을 던지는 악성 댓글, 그리고 본래는 소수 전문가들만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어버린 표절 문제입니다. 이런 글쓰기의 윤리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을 쓰실 때 이러한 부분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글쓰기 교육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쓰기의 특성과 좋은 글을 쓰는 방법, 또 글쓰기의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